안녕하세요. 미국주식 훌륭하다 미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CPI 때문이라고 밖에는 이유가 없는데요. 나스닥 100은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난폭입니다. 나스닥 100이니까 시가총액 높은 쪽으로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3대 지수도 2020년 6월 이후에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8.5%였다가 8.1%로 전망이 다시 나왔었는데 8.3%가 나왔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8% 밑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고요. 전월 대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0.1% 증가로 나왔습니다. 근원은 6.3, 예상이 6.1, 전월 대비 0.6, 예상이 0.3. 예상했던 대로 에너지 가격은 많이 빠졌는데요. 음식이나 의료 비용이 높게 나왔습니다. 전기료는 1년 대비 15.8%, 1981년 이후 최대폭이고요. 식료품도 11.4%, 1979년 이후 최대폭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 전망이 바뀌겠죠. 웰스파고에서는 11월에도 0.75% 올릴 수 있다고 했고요. 나온 전망들이 원래는 9월 0.75, 11월 0.5, 12월 0.25, 지금은 9월에 1.0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준금리 5%까지 말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달러 인덱스도 봐야 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하락을 하다가 쭉 끌어올렸습니다. 주식은 하락하고 달러는 오르고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입니다.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 전혀 잡히고 있다는 분위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없었기도 했고요. 유가가 많이 하락해서 지표로는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이 과연 잡힐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였습니다. 장 보러 가면 큰 변함 없이 장을 보는데도 제 눈엔 한 150불 정도 나오겠다 하면 250이 나와버립니다. 장을 자주 보러 가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정도 사면 얼마 정도 나오겠다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지지난달보다 지난달이 더 올랐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비싸진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차를 바꿔야 하는데 그래서 조금씩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미리 알아보러 갔던 4개월 전하고 가격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렌트비도 집 세주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렌트비 많이 올랐는데 나가는 곳은 다 나간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워낙 많이 올라서 조금 안 나간다 하면 조금 내리기는 하는데 티도 안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그리고 같은 업종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8월에 모든 물건값 인상을 이미 5월부터 노티스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에 가격 인상이 한 번 있었는데 임금 상승하고 물건값의 추가 상승으로 지금 조금 더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정말 심각합니다. 사람들 만나면 인플레이션 진짜 심해졌다 했는데 이번 해 초에는 말뿐이고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제 정말 피부에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가족 외식도 잘 안 하게 되고 저도 회사 가면 사 먹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싸가거나 조금 일찍 집에 오는 경우는 간단히 요기만 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걱정하는 부분은 연준이 웬만큼 금리를 올린다고 인플레이션이 잡힐까라는 부분인데요. 유가는 하락해서 다행이지만 공급망 문제 그리고 임금 상승 부분들은 연준이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UPS에서도 노조들의 임금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협상이 되지 않으면 파업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UPS 임금 상승이 일어난다면 이번에 UPS를 사용하는 소기업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일어났던 유가 상승으로 배송비를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요. 유가가 내린 지금 배송비를 전혀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고도 전에 임금 상승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도 배송비가 또 올랐었는데 이번에 또 임금 상승이 일어난다면 배송비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UPS는 스몰 비즈니스한테 더욱 배송비를 크게 붙입니다. 물량이 없다는 건데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회사 운영이 가능한 한도였어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회사 수익이 줄어든 상황에서 배송비까지 높아지니 회사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배송비가 더 올라간다면 힘들어지는 소기업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 모두가 이번에 CPI 지표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듯 합니다. 유가의 하락으로 더욱더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7%대 이야기도 나왔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금리 조절 이야기도 뒤따라오니 선반영으로 상승했던 부분을 거의 다 뱉어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켜보려 했었던 51선까지 깨고 쭉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는 생각하고 있었던 박스 아래 구간을 깨고 내려오기까지 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그린 적이 있었죠. 박스 하단은 대략 3955에서 3960 정도로 봤고요. 지금 시작한 캔들이 3962 부근 맞고 하락 중입니다. 이 밑으로 하락 시 3900에서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긴 있는데요. 그 자리도 지켜주지 못한다면 전저점까지 하락을 예상해 두려 합니다. 나스닥은 12285 부근. 나스닥은 요즘에 S&P보다 매수세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더 하락이 클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미 깨졌고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약 11,865에서 11,860 부분, 이 부분을 지켜보려 합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는 물을 타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만약 10종목이 있다면 최소 5종목에서 3종목, 투자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에 상승으로 물타기를 놓쳤다 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물을 탈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하락시 이렇게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플랜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락할 때 매수했다가 물리면 마이너스에 집중을 할 것인지, 하락할 때 담담하게 매수로 대응해서 장기 투자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실 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는 내 포트폴리오에 중소형주가 너무 많지는 않은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중소형주가 내리면 같이 내립니다. 그러면 저는 내가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했던 종목을 잘라서 가져가려고 하는 종목에 물을 타버립니다. 오르면 같이 오르기 때문에 한쪽 종목의 평단을 내리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이유는 주가에는 흐름이 있는데 크게 하락을 하면 그 종목은 거기가 자기의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고점 위로 상승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물을 타는 전략으로 해서 평단을 낮춰놓고 빨리 수익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수 ETF에 집중합니다. 저는 이런 하락장에는 지수 ETF를 매수한다고 했던 영상이 있었는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식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몰랐지만 제가 팡주식에서 탈락하는 종목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주식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는데 향후 어느 종목이 살아남을지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정말 특이사항의 경제와 증시입니다. 경제학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 장세와 불안 증시에서는 지수 ETF를 매수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하락장에서 레버리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매수하신다면 말리지는 않지만 저는 지수 ETF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멘탈 자리, 매물대 자리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물량 대응도 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거란 믿음 때문이죠. 아차,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분산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미 포트폴리오에 종목이 많은데 분산 투자라고 해서 종목의 수를 늘리시면 수익률은 더 저조해지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내린 상황에서는 추가적 하락에 대한 마음의 대비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락을 본다는 게 아니고요. 증시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대응을 할 뿐이죠. 그래서 저도 대응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종목을 가져갈 거고 어느 종목에 물을 타고 어디에서 물을 탈지 다시 쭉 봐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모두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